조선시대에 벌어진 자살로 위장한 타살 사건들. 요즘도 그런 일이 가끔 벌어지지만 조선시대에도 살인을 저지른 뒤에 처벌이 두려워 자살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거나 신고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서맹원의 차를 노비들이 죽이고 자살로 위장한 사건. 정난공신으로 과거에 합격한 후 임용 대기 중인 수습 관원인 승문원 교리로 있던 곽자용의 딸이 대구 사람인 전 현감 서재의 아들 서맹원에게 시집가 서재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종 3년에 서맹원이 아버지를 따라 서울에 올라갔을 때 그 아내가 칼에 찔려 죽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상도 관찰사가 관리를 보내 집안 노비들을 국문하자 처음에는 모두 자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목과 가슴, 한복판에 상처가 많아 스스로 찌르지 않은 것이 분명해 곽자용이 어사를 파견해 끝까지 추국해달라는 탄원서를 사원부에 올렸습니다. 탄원에 따라 사건을 조사한 사원부에서는 만약 곽자용의 딸이 스스로 자신을 찔렀다면 어떻게 상처가 이에 이르렀겠느냐며 다른 사람이 죽인 것이 분명하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일어난 지 4개월이 지나 진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사리의 밝은 중앙에 관원을 보내서 국문해야 한다고 임금에게 건의를 해서 사원부 장령 허적을 파견되어 관련자들을 국문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서맹원의 여종 막지가 다른 여종인 정월고초와 공모해 서맹원의 아내 곽씨를 죽인 사실이 밝혀졌고 사원부에서는 죄가 능지처참에 해당된다며 형조에서 다시 자세히 신문에 형벌을 가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임금은 시신을 검시하자 서맹원의 처가 7군데나 칼에 찔렸으니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닌 듯하다. 그러나 정월고초는 이미 죽고 막지의 자백만 있을 뿐 다른 증거가 없으니 정황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임금은 경상도 관찰사 윤필상에게 그 친척과 이웃 마을 노비들을 통해 실상을 조사하되 전에 왕래한 자들도 조사해 사건의 진상을 알아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가까이 살고 있던 서맹원의 어머니가 며느리가 죽은 사실을 알고도 와서 보지 않은 점도 의심스러우니 조사하라고 명했는데 그 후 여러 사람이 처벌을 받았을 것이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첩이 자신의 딸을 죽였는데 자살로 위장한 유인홍. 그 후 연산군 3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초계 군수 유인홍의 첩이 그의 딸을 칼로 찔러 죽이고도 자살이라고 위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인홍은 딸이 죽은 것을 알고도 집에 있던 종들을 추궁해 진상을 밝히려 하지는 않고 오히려 종들에게 신문을 받으면 딸이 임신한 지가 6에서 7개월이었다는 말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자살했다고 하라는 언문 편지를 몰래 첫 무적에게 보내기까지 했는데 사건이 일어난 후 임금이 도승지를 보내 유인홍에게 하문하자 딸이 발광해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임금은 그 딸이 죽은 까닭을 유인홍이 반드시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의금부에서 끝까지 국문하여 아래라고 지시했고 소식을 들은 유인홍은 스스로 의금부 문 밖에 가서 의금부 관리에게 말했습니다. 전날에 그의 딸이 종에게 줄 상료미로 면포를 샀기에 이를 나무랐는데 그 뒤로 딸이 밥을 잘 먹지 않아 다시 나무랐더니 이에 원망을 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마침 다른 고을에 나가 있는 사이에 딸이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는데 자살하는 데 쓴 칼은 딸과 혼인을 앞둔 새 사위에게 주려고 상자에 넣어둔 손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에서 딸이 그의 첩에게 죽은 것으로 여겨 장차 국문하려고 하니 원통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는데 이야기를 들은 의금부 관리는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임금에게 딸의 혼인에 쓸 손칼이 어찌 딸의 상자에 들어있었겠으며 대장부라도 격분한 일이 없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어려운데 연약한 여자가 그럴 리가 없다며 유인홍과 첩 등을 국문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그 후 유인홍은 의금부의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첩이 딸을 찔러 죽였다고 하니 마침 자신이 외지에 나갔을 때 죽었고 자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염을 해서 잠옷 의심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집안의 불상사를 남의 입에 오르내리게 하고 싶지 않아 숨긴 것이라고 하자 임금은 이는 첩을 중하게 여기고 딸을 가볍게 여긴 것이며 종들에게 거짓 진술을 유도했으니 끝까지 국문하라고 명했습니다. 국문 결과 유인홍의 첫 무적이 그의 종 대상과 간통을 하다 유인홍의 딸에게 들키자 사실이 누설될까봐 여종 막장과 함께 찔러 죽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사는 당시 나이가 16밖에 되지 않은 사내아이였는데 무적은 국문 도중에 형장을 맞아 옥중에서 죽었지만 마침 강상범죄를 모두 사면해
대사는 죽음을 면하고 변방의 작은 고을의 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첩과 함께 딸을 죽이는데 가담한 여종 막장과 살인을 방조한 똥지는 주인의 가족을 죽인 죄로 모두 능지처참에 처해졌습니다. 법전에 따르면 노비나 고용자로서 가장과 그 가족이나 친척을 죽인 자는 능지처참하게 되어 있었는데, 살인한 자는 주범과 종범을 구분해 차명과 교형을 가했지만 주인과 가족을 죽였을 때는 모두 능지처참했습니다. 다만 막장은 무적과 공모에 자기 손으로 칼을 들고 죽였으니 이 법규를 적용해야 마땅하지만, 똥지는 공모했다고는 하나 살해하는 날 참여하지도 않아 차명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한 결과 본주인을 죽인 것은 일반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이 논할 수 없고, 막장에게 너 할 대로 하라고 한 것은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라 능지형에 처해야 한다고 해서 결국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유인홍은 딸이 피살된 원인에 대해 궁문할 때 바로 불지 않았으므로 속이고 사실대로 되지 않은 죄에 해당해 장 100대, 도 3년에 처하고 고신을 빼앗는 처벌을 받고 양계지방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인 연산군 8년에 유배에서 풀려난 뒤 소격서 별제에 다시 임명되었는데, 사헌부에서 그 딸의 죽음과 관련되어 중환벌을 받고 파면된 자라 하여 부당함을 주장함에 따라 결국 임용이 취소되었습니다. 자살을 타살로 위장한 경세인. 한편 이렇게 살해를 자살로 거짓 꾸민 일과는 반대로 자살을 타살로 위장한 일도 있었는데, 중종 때 경세인은 친척의 토지와 노비를 빼앗고도 친척이 소송을 제기한 데 격분해 그를 중상모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이 광증으로 자살하자 남에게 살해되었다며 친척을 죽음에 몰아넣으려 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자 임금은 처음에 경세인을 도역에 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헌부에서 그 정상이 지극히 흉악함으로 먼 곳에 정배해야 한다고 건의해 정배되는데, 경세인은 조광조와 망역한 사이로 현량과의 급제에 홍문관 정자와 박사 등을 지냈습니다. 기묘사화로 파직된 살인파 인사인데, 일설에 따르면 그가 토지와 노비를 빼앗고 송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당시의 권신 기만로의 모함이었다고도 합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에 벌어진 자살로 위장한 타살 사건들이었습니다.